협동조합의 조직 구조는 이것도 이제 경기도 사경센터에서 이것도 반드시 좀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에요. 뭐 의결기구, 집행기구, 감사기구 요 세 개로 굴러가는 거고요. 의결기구의 핵심은 이제 조합원 총회.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제 회계연도는 12월 말일로 하고 2달 안에 보통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이 총회 시즌이죠. 그리고 이사회는 이제 총회에서 못다한 거를 의결할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집행하죠. 총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작은 데서는 감사 한 명 정도, 한 명만 두고요. 이제 좀 커지면 뭐 홀수로 두기도 하고, 그래서 복수가 되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보통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막 해가지고 깐깐하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게 좋은 거잖아요. 잘하는 거고. 근데 처음에 막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감사 너무 까다롭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처음부터 이거 그 감정 상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못 믿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좀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역할. 그렇고 임원은 이제 이사하고 감사, 직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요거 협동조합은 그 영리를 괄호를 친 게 영리를 할 수도 있고 댕구리처럼 영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자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출자금 배당이나 그 이용고 배당이 없는, 댕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잉여가 생길 경우에 우리는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쓰자 이렇게 이제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도지사한테 신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냥 기초단체에다가 합니다. 그 일반 협동조합은. 그래서 평택에서 생기는 모든 협동조합들은 다 평택에다 신고하지 경기도로 다 서류가 올려본 적이 없어요. 초창기 때부터 다 처음에는 아마 경기도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임하면서부터 됐는지 그냥 기초단체로 다 갑니다. 여기는 시도지사 신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는 신고고요.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재부에서 협동조합을 관할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동상담인권센터 이게 중앙부처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기재부가 직접 해당될 수도 있고 기재부 하는 데도 있어요. 기재부를 상대로. 근데 만약에 노동부로 한다. 그러면 노동부로다 신고를 서류 제출해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도 중앙부처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어디가 맞을까? 어느 중앙부처가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이니까 교육부로 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상의하셔서 나중에 이제 경기도의 중간지원기관이라고 사람과 세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그 사람과 세상하고도 좀 상의해서 이제 중앙부처를 어디로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시나요? 지금 예산은? 경기도 평소교육진흥원. 경기도 노동국의 그 예산이 한 축은 있고 대학은. 네. 그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교육진흥센터에다가 지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아, 그럼 중앙부처는 뭐 선택하면 되네요, 그냥. 예. 예. 근데 경기도에다가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할 때 중앙부처에 해야 되니까. 예.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할 때는 이제 정부 중앙부처도 갈 수 있지만 지역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다 신청할 수도 있죠.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니까. 그때는 이제 경기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예산 받아가지고 잘 운영해오던 사람이니까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거는 아주 정말 식은 죽 먹기겠어요. 이미
개인들 때부터 해와던 업력도 많고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국가 지자체 위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거?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위탁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네. 딱 위탁을 줘요. 그 위탁 그러니까 위탁받은 거를 재위탁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재위탁한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중고등학교는 네. 중고등학교는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역 사업형에서 일 수도 있고 위탁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탁이 지금은 법인이 아닌 개인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에게 위탁한다고 하긴 뭐하고 개인들을 거기서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개인들 뽑은 거죠. 그러면 재위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진희 파트장님 계신 경기도 사경센터에서 저 같은 사람 뽑은 거거든요. 그래 뽑아서 저 같은 사람 파견을 보내는 거지 저한테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를 개별 강사하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강사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탁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줘라. 이 사업 전체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탁 공고가 날 때 네네. 위탁 공고 날 때 우리 서류 이런 업력을 가진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우리한테 전체로 위탁 달라. 왜 이렇게 경기도 교육진흥원 거기를 통해서 오냐. 우리한테 직접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네. 그거는 이제 위탁 사업형이 아니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가 나면 그러면 나중에 정관에다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항목 들어가고 그 사업 계획 세우고 나중에 서류 잘 꾸며서 가서 누가 PT도 잘하고 해서 진짜 따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어려워요. 그런 위탁을 받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이래야 비영리로 이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예.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비슷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쪽을 좀 보면 이제 공익사업을 40% 이상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산으로 하든 주로 예산으로 하죠.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이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취약계층을 고용된 전체 인원 중에 40% 이상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수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이런 사업들,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국가나 지자체 위탁 사업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밖에 공익증진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40% 이상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에 요거는 이제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잉여금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10%만 법정으로 다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임의 적립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정 적립금은 의무니까 하되 그다음에 임의 적립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이제 본인들이 해놓은 데 따라서 정관에다 넣어놓은 데 따라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당이 가능한 거지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출자금에 따른 배당도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는 30% 이 경우에는 30% 이상 그 법정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은 자본금이에요. 출자금 총액. 근데 일반 농협이나 은행에 갖다 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다가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 우리 은행 대출을 받아서 좀 사업을 규모를 키우자. 뭐 이렇게 했어. 그래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어. 그래서 니네 그 재무제표 가져와봐. 갖다 줬어. 그랬더니 보더니 출자금이 자본금이거든요. 출자금이 자본금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보통 은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단점 중에 하나가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 안 하고 뭐로 볼 것 같아요? 출자금을? 일반 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출자금의 성격을 자본금으로 보질 않고 그걸 또 물어요. 이사장한테. 이 출자금 니네들 조합원 탈퇴하면 나눠준다며 퇴준다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본금이야 그게
그게 자산은 아니야, 그거는. 그건 부채야, 부채. 그 자본금으로 다 보질 않고 부채로 봐요. 그러니까 니들은 부채 덩어리 회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협에, 단위 신협에서 이사장이 좀 괜찮다. 협동조합 공부도 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신협 같은 데서는 협동조합을 그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거 없이도 신용으로도 해주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냥 지원금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신협 이사장이 좀 저기 하면 지역에 막 새로 생긴 협동조합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뭐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대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끝날 때, 청산할 때, 정관에 따라서 자녀 재산을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관에도 남은 돈, 조합원들이 뭐 출자금 이외에 나머지 돈을 못 가져갑니다. 자기가 낸 출자금 이외에 나머지 돈을 못 가져가고, 비영리 법인이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 3개 이상 모이고, 협동조합 3개 이상 모이면 연합회라는 걸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연합회, 그것도 협동조합입니다. 연합회도 협동조합이에요. 따로 별도에. 그래서 그 농협도 그렇잖아요. 단위 농협이 있고 단위 농협들이 출자해가지고 중앙회를 만들어 놨는데 중앙회가 또 별도 얘들하고 또 경쟁하잖아요. 막.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게 단위 농협들을 지원해주는 정도 역할을 중앙회는 해야 되는데 중앙회가 그냥 은행 같은 거 큼직한 거 평택에도 보면 큼직한 거 자기들이 내놓고 그냥 단위 농협들 다 그냥 그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비영리법인 이나 국고로다. 이제 재산 남을 때 이제 귀속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배당 당연히 금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장점이 좀 빠져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면 그 사람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나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액 대출 사업이 가능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은 못하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만들어 놓고 2개는 못해. 뭘 하냐면 금융업 못하고 보험업을 못해요. 농협이나 이런 데 다 하지 않냐. 이제 걔들은 특별법에 따라서 생긴 협동조합들은 돼. 그게 개별법으로 하는 애들은. 근데 새로 기본법에 따라서 나온 신생 협동조합들은 금융업 보험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의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소액의 경우. 소액 대출 사업.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소액 대출 사업 하면 이제 아까 일단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의무교육 3개. 교육부터 이렇게 의무사업 3가지를 해. 4개가 있는데 소액 대출 사업, 부조사업, 상호부조사업도 있어요. 또. 상호부조사업. 이것까지 2개를 더 할 수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거를 처음부터 사업 계획에다 막 집어넣고, 뭐 어떻게 대출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 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생길 때 할 수는 있어도 그 소액 대출이나 상호부조 사업을 사업 계획에서 안 넣습니다. 정관에서 빼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거나 누가 사람이 좀 그쪽에 좀 밝은 사람이 하나 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맡기고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간 법적으로는 그래요. 할 수도 있는 사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기관장의 승인만 얻으면 겸직 허가서예요. 공식적으로는. 교사가 한번 임원을 맡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것도 이제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교장이 기관장인지 교육감이 기관장인지 이 교사들에게. 그런데 그냥 교장이더라고요. 교장이 그 승인만 해주면 겸직 허가. 그러면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자 빠진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그러면 이제 2개가 있지 않았잖아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협동조합 요거 속에도 이런 유형이 있어요. 생산자 협동조합 이거는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동네 빵네 같은 프랜차이즈 뭐 파리바게뜨나 이런 데 대항하기 위해서 동네 빵집들이
모여서 사장님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 사업들 하면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공동 구매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빵 재료들을 공동으로 사오면 싸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합니다. 홍보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뭐. 사업자 협동조합, 생산자, 농협이 대표적이죠. 참 농협도 이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농민들이 다 생산자들이죠. 생산자들이 모여서 협동하고. 이건 생협들이 다 이거 소비자 협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직원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대표는 해피브릿지, 그 국수나무의 본사 해피브릿지고, 세계적인 요거는 몬드라곤 요겁니다. 요게 일반 협동조합의 유형인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자도 조합원 속에 생산자도 들어오고 소비자도 들어오고 직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요 셋 중에 둘 이상이 모이면 다중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가 근데 컨설턴트들이 요거는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이 협동조합을 이제 그 뜻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뜻을 맞아도 한 종류만 모여도 의견 조율하기가 힘든데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들 의견까지 조율해가면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다중이해 관계로 가려면 차라리 일반 협동조합 하지 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둘 이상의 유형이 모여야 돼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반드시 둘 이상인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요 셋만이 아니라 둘이 더 있어요. 조합원들이 나중에 선택해야 돼. 조합원 가입원서 쓸 때 5개를 써놓고 생산자 자기는 나는 조합 여기 그 경기노동인권 상담센터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거야. 조합원 가입원서가 있어. 거기에 이제 5개를 다 써놨는데 생산자의 동그라미 그 체크를 할 건지 소비자에 할 건지 직원에 할 건지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다 그랬죠. 후원자 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5개입니다.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는 5개라 하더라도 2개는 나머지 여기 없는 2개는 빼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이 있어요. 댕굴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잖아요. 법적으로 조합원이다 보니까 총회 때 정족수에 항상 걸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분은 본인 스스로는 후원만 하고 싶어, 여기. 근데 자꾸 회의 나오라고 그래. 멤버십이 부족하구나. 예.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될 것 같아가지고 맨날 위임장 써달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야, 이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말고 그냥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하고, 예? 자원봉사 하고 싶으면 와서 자원봉사 하지, 조합원으로 가입원서까지 쓰진 말아라. 정족수 걱정된다, 이거. 예. 원칙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분명한 조합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설립 절차 기본적인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요거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 쭉 보면 다 똑같은데 여기는 설립 신고라고 돼 있고 여기는 설립 인가라고 돼 있어요. 요거만 다릅니다. 요거만. 그래서 인가 받기 때문에 실사를 나와서 그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여기는 그냥 신고를 하면 끝나는데 신고해서 바로 끝나진 않고 이제 임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진호위원 떨어졌던 것처럼 그 조건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다. 뭐 그런 사람이라도 기간이 끝났으면 대통령은 출마 가능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 임원은 못해요. 협동조합 임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근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력이 그 2년이 지나야 돼. 2년. 제척 기간이 2년. 2년 지났죠? 네. 근데 진호위원 하시는 분들은 3명이 다 그건 뭐 법적으로 다 보장된 협동조합 임원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네.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다른데 뭐 주식회사나 이런 데 대표 맡는 거는 괜찮고 다른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으면 이쪽에서는 이사장을 못 해요.
이사장 2개는 못하고 여기서 이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임원은 가능한데 그 이사장 2개는 겸직이 안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 요새 싸우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좀 다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5분을 모아서 이제 처음에는 사업자 협동조합을 쓰면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권한대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자. 그래서 컨설팅해서 보건복지부를 서로 넣고 다 해서 나왔어. 조합원은 5명이야. 그러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제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제 겸직 금지 조항.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사장을 2개를 겸직할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다. 근데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인가? 네. 조합원이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되게 처음에 출발하는데 조합원이 10인 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사장이나 이사 이런 거 법적으로 최소한 3명이 이사해야 되거든요. 이사 3명. 이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원은 이사장하고 이사를 이야기. 이사장, 이사, 감사. 아까 어른이 보여줄 때 잘 좀 보고 계시지 그래. 이사 플러스 감사까지가 임원인데 그 이제 3명이 이사. 이 중에 1명은 이사장. 그다음에 감사. 그러면 최소한 4명이잖아요, 임원이. 4명이 임원인데 1명은 이제 평조합원일 수도 있고. 평조합원 할래요. 근데 이제 처음 출발하는데 4명은 임원인데 1명은 평조합원? 그거 웃기잖아. 그러니까 3명 이상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이사를 4명으로 합니다. 이사 4명으로 하고 그 중에 1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명은 감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조합원이 임원이 돼요. 조합원의 간부와. 네. 전 조합원의 간부가 임원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센터장들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다른 센터장들은 다 이제 됐어. 직원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 법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은 직원으로 다 등록이 되는데 이사장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 잠깐 해석이.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나는 그렇게 10인 이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사장도 임원이고 여기 그동안 월급 받던 사람인데 지금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면 이사장 월급을 어떻게 못 받는 건데 이 사람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 만들려고 하겠냐. 그래서 5인 이하니 당연히 5인이니까 당연히 10인 이하니까 이건 해줘야 된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띄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 된다고 구두로다가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안 된다고 이제 한참 했던 것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이제 이것저것 별거 다 따져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이사장을 맡으면 그 중앙부처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월급 받는 직원까지 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출자금 납입 요것도 순서가 여기에 와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설립 신고할 때 평택시청에다가 댕구리 같은 건 일반 협동조합이라 지자체에 된다 그랬잖아요. 기초단체. 평택에다 신청할 때 이거 가지고도 공무원하고도 다퉜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뭐 막 싸웠을 텐데 제가 이사장님 모시고 가서 그 좀 원성 좀 높이려고 할 때쯤에 제가 모시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회사인데 이것도 우리 만든 게 회사인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담당 공무원하고 이렇게 좀 원성 높이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틀린 건 확실하게 맞다. 확실히 틀린데 그냥 우리가 한번 비율을 맞춰줘 보자. 이게 뭐였냐면 출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설립신고 끝난 뒤에 납입하는 게 아니야. 절차상 설립신고할 때 뭐를 가져오라 그러냐면 출자금 잔고증명서. 그럼 우리는 12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2명이 1200만 원. 근데 1200만 원이 있을 데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넣은 게 아니고 그때는 법인이 없으니까 이사장을 내정한 사람 개인 통장으로 다 100만 원씩 넣었거든요. 근데 300만 원, 3명이 냈을 때 사무실이 나와가지고 200만 원 보증금에, 아니 100만 원 보증금에 그 사람이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걸 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200만 원 시설비. 300만 원을 질러버렸어, 이미.
그리고 창립총회 보면 창립총회 때 그거 우리는 이렇게 출자금 걷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창립총회 할 때 보고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이 없었는데 그럼 너 개인 돈 써? 그거? 좋은 가게가 나왔으니까 유상 임대를 해야 되니까 그거 얻은 거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공무원은 자기는 그렇게 인수인 게 안 받았다는 거야. 그냥 1,200만 원짜리 빨리 가져오라는 거야. 우린 돈 다 썼는데 그거 1,200만 원 받았지만 그 보증금이 다 들어갔죠. 나중에는 또 처음에 300만 원 그렇게 해놓고 그거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사장님하고 밖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사장님 한 1,000만 원 어디서 빨리 갖다가 통장 넣어놓으시고 제가 200만 원 넣어놓을 때요. 그 장모증명서 떼어서 갖다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자금 납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신고할 때 이미 발기인 대표 개인 명의로 통장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내서 그 돈 쓰지 말고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써서 하여간 총회 때 하면 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잠깐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자기는 그냥 1,200만 원짜리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장은 돈이 있어야 되겠네. 많이 써야겠구나.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설립 신고 끝나면 임원들 신원조회 하는 기간 그게 필요해요. 경찰서다 이첩하는 거예요. 네. 멀리 못 나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임원 이력서도 내야 되거든요. 사진 붙이는 이력서. 이력서 낼 때 등록 기준지라는 난이 있어요. 이제 등록 기준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 등록 기준지가 옛날에 본적지랍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옛날 본적지를 쓰면 그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본적지로 다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로 따지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요새는 이제 연좌제도 나오나요? 연좌제까지는 아니고. 네, 하여간 뭐 그런 거 하는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냥 이제 뭐 문제 없으면 그냥 바로 신고 필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총회 그 의사로 그 공증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 등기소 평택은 이제 등기과 법원 등기과 가서 등기 신청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한 2, 3일 등기해서 하는데 2, 3일 걸려요. 그리고 등기 나오면 등기부 등본 떼다가 이제 세무서에 갖다 주고 그 임대차 계약서 세무서에서 그거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나와요. 거기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여기 이제 설립 등기 끝나면 협동조합 법인격이 부여됐다 그러잖아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법인격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람 하나가 태어난 거야. 이제 애기가 하나 태어난 거고 걔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사업자 등록증은 요걸 가지고 이제 가서 세무서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길어봐야 한 달이면 다 끝나고요. 여기는 2주 만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설립 신고 필증이 끝나는. 근데 여기는 요거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반려 통보를 합니다. 서류 보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됐어요. 아니면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막 하면 그것도 반려하느라고 또 이제 준비해서 또 통보 받자마자 바로 또 보완하지 못하잖아요. 또 며칠 걸리지. 그거 다시 또 해. 그러면 또 60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서류 꾸밀 때 제가 사이트 주소도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전화번호 사람과 세상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원에 있어요. 그 사람과 세상이라고는 그 협동조합 거기서 실사 나올 때 같이 나와요. 중간 지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기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서류 메일로 주고받고 완전히 검토하고 물론 저도 이제 다 도와드리지만 그리고 나서도 저는 실사 나갈 때 따라 나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과 세상 사람은 실사 나갈 때까지 따라 나가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조금 이제 사전에 그 점검도 좀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의견 반영해서 이제 다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서류를 넘기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이제 우수협동조합 사례. 예. 안성, 그 다음에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여기 이창수 이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주 바른신문은 이거 제가 컨설팅해서 만든 그 이용남이라는 사진작가가 중심이 돼서 한 협동조합이고,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부모 댕구리보다 훨씬 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평택시가 중심이 돼서 그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평택시가 조합원인 거죠. 평택시, 그 다음에 그 서부발전, 평택에 서부발전 있잖아요. 돈은 서부발전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서부발전, 그리고 이제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그 다음에 자활센터,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가 중심이 돼서 뭐 다 판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차, 뭐 카페, 뭐 요새는 식기세척하는 식당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다음에 화분갈이 뭐 이런 거를 그냥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이에요.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렇게 해서도 협동조합, 아까 얘기한 사람과 세상 이런 거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이트 주소까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사람과 세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정부 사업 위탁형이에요. 기재부 사업으로 위탁받은 거예요, 애들이. 사실 중간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서 도와주는 그 기관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실사 나가고 막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경기도 사경센터 같은 데서 맡는 거죠. 예. 지자체에서도 하고요, 기초단체에서도, 평택에서도 이런 걸 저 같은 사람도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파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과 세상에서는 좀 이보다 좀 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큰 역할을.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이제 사회적 경제부터,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따로 안 했었죠. 네. 사회적 경제는 무슨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좋은 일 하는,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 영역. 그런 경제 영역. 예. 그렇죠. 그 뜻은 그겁니다. 예. 저는 이제 청소년 교육도 가보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가보면 걔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김경제, 이경제, 박경제처럼 개인 경제들이 있다. 사람 이름이죠, 이제. 개인 경제가 있고 가정 경제도 있고, 가정 경제는 누군가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고, 쓸 때는 노동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가족들이 쓰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뭐 그걸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내 구두를 닦아놔야 용돈을 주겠다고 하는 집안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용돈을 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걸 해도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건 가정 경제죠. 주로 이제 가정 경제에서는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주부가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경제,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크게는 이제 기업 경제가 있어요. 기업들이 하는 경제, 이건 돈벌이를 하는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인. 더 커지면 국가 경제가 있어요. 국가 경제는 돈벌이보다는 돈을 세금으로 거쳐진 세금 가지고 쓰는 경제죠. 어떻게 공적으로 쓸 건가 하는 걸 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쓰는 게 국가 경제이죠. 완전 공공성을 정말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그런 그 경제입니다. 물론 가끔 이제 그 국가 경제를 그냥 사적인 용도로 쓰다가 이제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뭐냐면 국가 경제와 완전한 공공성과 기업 경제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공공성도 강화하면서 돈벌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처럼.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국가도 사회이기는 한데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 그런 사회의 경제. 영어의 소셜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이라고 번역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유격의 의미인 사회의 경제. 그래서 개인의 경제, 가정의 경제, 국가의 경제, 기업의 경제처럼 사회의 경제. 이 사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이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뭔가. 근데 사회 전체라고 다 할 수는 없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진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경제. 그래서 모든 그 사회적 경제는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돈벌이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근데 목적은 내 돈벌이가 아니고 목적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관 2조에 모든 협동조합의 정관 2조는 목적이에요. 이런 협동조합 왜 만드는 건데 뭐 하려고? 거기는 돈벌이가 안 나와요. 2조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저기 61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 예, 목적이 먼저입니다. 1조는 당연히 명칭이죠. 우리 협동조합은 이름은 뭐라고 한다. 이게 1조고 2조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목적이 먼저 나오고 사업의 종류는 저 뒤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제 그런 국가와 기업 경제 사이 중간쯤에 있는 공공성과 그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양쪽.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렵긴 한데 이해는 되셨죠 이제? 그러면 이 속에 종류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거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근데 협동조합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예, 굉장히 제일 큰 그 카테고리라면 그 속에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자활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활기업. 그 다음에 요새는 많이 들어보시나 아까 얘기했던 마을기업도 예, 사회적 경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큰 틀에 그런 것까지 집어넣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아까 설명했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이거 핵심 많이 처음에 이제 들어보실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사회적자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예. 그냥 하나를 이제 빼놓은 게 있는데 참 용어 좀 제가 제일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저한테는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니고 교육도 하고 번역도 해봐도 저한테는 부족한 도저히 이건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최대의 약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적들에게는 알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 보통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신이라는 게 이게 교육을 통해서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제가 일본을 이제 많이 다닐 때 뭐 국제연대 하고 그럴 때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다 보면 일본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서점 사장 평택에서 서점 하시는 분이 술 한잔 하면서 그래요. 일본 갔다 왔으면 뭐 사업할 아이템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없어? 자기는 갈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일본만 갔다 오면 저거 우리 한국 가서 하면 장사 정말 잘 되겠다라는 게 막 떠오른대요. 근데 저는 뭐 한 20-30번을 가는데도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게 좀 이게 그래서 기업을 잘 하려면 그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되는데 좀 초기 발달한 그래야 이제 잘 되는데 근데 영입해야 돼. 이씨로 영입해야 되나요? 이씨로. 하여간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것도 하여간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네. 이제 요 정도까지 했으면 대부분 됐죠? 네. 네.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를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 간 협동 과정에서 다시 만나자. 이제 이게 그 댕구리도 협동조합이고 제가 또 협동조합 몇 개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관 작성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관을 혼자서 작성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관이 한 70조항 정도 되거든요. 70개 조항을 같이 만든 협동조합과 핵심 임원 몇 명이 그냥 전문가 선수하고 이렇게 앉아서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은 그냥 총회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이래가면서 통과되는 이런 협동조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 포함시키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목적,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고 그러는데 주사무소 소재지. 그다음에 조합원과 대리인 자격. 대리인 자격, 요거는 이제 정관의 필수 사항이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양식 갖다 놓고 표준 정관도 있어요. 표준 정관을 놓고 우리가 가면서 요거는 어떻게 넣을까 하는 것들을 상의해 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요새 많이 하는 방법, 협동조합에서 특히, 퍼실리테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예, 퍼실리테이팅이라는 걸 해요. 예. 안내자. 예. 제가 PCDS, 요새는 잘 안 쓰는데, PCDS 21이라는 아이디 가지고 한메일에서 쓰고 있는데, 국제기구거든요. PCDS라는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회의도 열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열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한국 사례 이제 막 발표만 하는 거죠, 그냥. 그랬는데, 그때 하루는 회의 안건 중에 저는 코리안 퍼실리테이터, 또 일본의 누구는 저페니스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다 이제 92년도거든요, 이게. 92년도에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뜻이야? 그래가지고 퍼실리테이터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퍼실리테이트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이제 퍼실리테이터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만들어주다, 용이하게 하다, 이런 단어에 퍼실리테이트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한국에서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명함에다 뭐라고 파지? 그랬더니 누가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당신 혼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뭐, 나 그때 한국에서 나 혼자 갔으니까. 그냥 한국 지부장이네. 한국 지부장.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판 적이 있어요. 한국 지부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새는 그냥 아예 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을 부여해요. 퍼실리테이터. 저희도 토론하거나 이럴 때 네. 토론을 그러니까 리더하고 안내하고 운영되도록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 그렇죠. 그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편파적으로 뭘 하지 않고 쌈나게 하지 않고 의견 조율 잘 하고 하여간 이런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할 때는 이 의견을 이제 구두로 다 손들고 뭐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도 보세요. 지금 장혜진 노무사님은 한마디도 거의 안 하셨죠. 질문조차 안 하잖아요. 예? 2번이나 했어요? 한 번? 말을 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열심히 떠드는 사람 몇 명 있고, 그러면 굉장히 민주적인 토론회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명이 주도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잘 그 회의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의장은 꼭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돼요, 정말.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의견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요즘에는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자, 이런 얘기가, 이런 안건을 다루는데,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생각하고 단어, 한 2글자, 3글자 빨리 써서 제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다 막 붙이는 거죠. 막 붙이고, 누가 썼는지는 처음에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은 알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무슨 조합원 뭐 출자금 뭐 얼마로 하자, 이런 얘기 할 때, 10,000원 쓴 사람 있고, 100,000원 쓴 사람 있고, 100만 원 쓴 사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누가 남들 100만 원 얘기하는데 10,000원 쓰기는, 10,000원이라고 하기는 쪽팔리잖아요. 근데 써서 내는 거니까 익명성도 보장되고 의견은 다 이렇게 내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견들을 잘 모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회의 진행 방법입니다. 이게. 민주적 리더십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출자 금액을 일조화를 얼마로 할지. 이거는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습할 걸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조화 금액을 댕구리처럼 1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이런 강사들에게 제가 협동조합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협동조합의 최적합업종, 이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특히 레미콘 기사들이나 아니면 학습지 교사들, 이런 분들한테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다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출자금이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에 얼마 출자금이 필요하죠? 사무실이 굳이 필요한가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는 가정집에다 할 수 있어요. 교육협동조합은. 그래서 가정집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이 사람들 그냥 거기서 각자 현장에서 각자 가정집으로 교육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출자금이 뭐 얼마가 필요해. 그냥 상징적으로 10,000원만 하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출자금은.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정비공장 하나 차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통 크게 나가보자. 아니, 몬드라곤에서는 대학교도 만들었대는데 우리 한번 통 크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출자금 많이 걷어야죠. 최소한 억대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면. 기계 하나 내려놓을래도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 출자금은 처음에 만들 때 액수를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 끌고 가려지 말고 그냥 의견들을 아까처럼 전체로 다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 서로 눈치 안 보고 좀 조율해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의무 이거는 그다음에 잉여금 생기면 어디다 쓸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법적으로 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30%는 법정 적립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다 쓸 건지. 요거를 이제 정관 만들 때 미리 이제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여기에 쓰자, 어떻게 쓰자고 정관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적립금, 적립 방법,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다음에 또 어디 공익 사업이나 근데 직원 복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잉여금을. 그래서 직원들에게 상여금 줄 수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는 배당은 아니에요. 배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이거는 이제 사업 범위하고 예산 이거 다 공유하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각자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으시면 혹시 센터로다 뭐 몇 %를 내시나요? 아니면 없이 그냥 각자 그 강의료. 그러면 이 센터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조금씩 뭐 회비 걷어놓은 것도 없어요? 저희는 모아요. 아, 거기는 모으시고 몇 % 모아요? 몇 프로 정도는? 한 우리가 20%? 우리가 경기도는 따로 월 5,000원씩 내고 강의할 때마다 강의로 나온 거에 2만 원인가를 적립하잖아. 많이 내죠. 한 20%? 20%? 10%? 10%. 예. 10%도 아니야. 넘지. 20%. 예.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열정페이로다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회사가 살긴 하는데, 이제 조금 보면 이제 폭넓게 그런 교육협동조합들, 강사협동조합들, 이런 데들이 대개 세전, 강사를 받을 때 세금 떼고 받고 그러잖아요. 세전 금액으로 해서 한 15% 정도 잡습니다. 15%. 그러니까 지금 정찰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제 각자 강의를 하고, 수수료를 얼마로 할 건지, 그거는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민감할 수 있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임원도 미리 이제 역할을 맡아 놓으시고, 총회하기 전에.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업 유형,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 노동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역사업형일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일지, 취약계층 고용형일지, 위탁형일지, 기타 공익진흥형일지. 요 네 개에 안 속하는 경우를 기타 공익진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 가지가 아니죠. 이게 지금 협동조합 사이트에서 따온 건데, 이건 네 가지인데. 예, 네 가지죠. 근데 요 네 가지 중에 5개는 빼놓고 5번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뭐에 해당되겠다. 그럼 1번과 4번을 동시에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고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4번 아니에요? 4번 국가리스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네. 4번이어야 되겠다. 4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다. 취업 경우. 네. 그냥 이건 뭐 요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워요, 요게. 취약계층 고용형이요? 네.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은 아니죠? 이상무가 취약계층이죠. 아니 그래요. 그치 정년퇴 시켜줬습니다. 만 55세만 넘으면 취약계층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여기서 취약계층은 만 55, 그러니까 근로 취약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55세 넘으면 2년 지나도 그 정규직이 아니라고 막 그냥 계속 호선도 취약계층이요. 여기도 한갑 지났어. 아, 그래요? 만으로 55세만 넘으면 만 55세. 만으로 예, 그래요? 예, 만 55세. 아니네, 뭐. 저도요. 그러면 뭐 취약계층 고용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진지도 않은데. 그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다 해서 취약계층이 40%만 넘으면 조합원에. 네. 가만히 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취약계층 고용을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앙부처를 뭐로다가 할 거냐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무슨 행위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더 선택을 받을 게 그렇죠. 이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어. 이거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부 사업을 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인가하고는 관계없이, 인가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정관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총회 때 임시총회 열어서 우리 급하게 정부 경기도에서 뭐 하는 거 위탁을 받고 싶다. 또 위탁 지금부터 넣으려면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도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참여 받을 때는 딱 하나로 다 해서 쉽게 쌈박한 거로 다 가. 이제 사람과 세상 왜 실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사 나오는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딱 보면 이 회사가 사업을 잘 하겠다 못 하겠다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 개의 사업을 한다고 늘어놓는 데일수록 뭔가 딱 부러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맞는 사업 계획 하나만 딱 보고 그럼 여기는 그냥 확실하네. 지금까지 해온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인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시총회는 수시로 5명인데 뭐 수시로 모여도 되잖아.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우리 정관 하나 고치자. 그래가지고 정관에다가 위탁사업형을 넣어. 그때는 이제 뭐 인가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우리끼리 이제 해서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정관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그게 들어가지. 사업자 등록증에 그게 들어가면 그걸 바탕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묘한이 생기죠. 묘한. 예. 하여간 뭐 그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원 사회적 협동조합 반드시 또 이걸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직원으로만 들어가고 싶다. 이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급여를 받고 하는 직원으로 일단 그거 안 돼요. 2가지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 가입원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 양식 체크하시고 각자 가입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서, 그래서 미리 확인 좀 해야지. 어쨌든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니까. 생산자죠. 강의를 뛸 사람들은 대개 생산자로 다 가도 되고, 거기서 안에서 서류 정리하고 뭐 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원 조합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이사장은 그래서 직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이사장 시키셔야 되는데. 예.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장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임원 보수에 관한 항목을 하나 집어넣으면 주식회사도 임원들이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 보수에 관한 거로다 마지막에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보건복지도 안 된다면 그걸 권하려고 그래요. 임원 보수를 이사장에게 얼마에 상근하게 하고 그래서 보수를 얼마를 책정한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도록. 이사장은 여기 보시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이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평생 가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예,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는 2년이에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비로. 그래서 그 지원 폭이 좀 작지만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2년 한 번 선정됐다고 2년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심사를 해서 2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이제 2년까지 갔어. 그러면 우리 예비자 뛰고 싶어.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때도 똑같아요. 심사 똑같이 해가지고 1년씩 계속 심사해서 3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5년. 예. 그게 이제 임금 막 80%막 이렇게 지원받으니까. 그러니까 5년 후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큼인데도 못 살아나면 이제 그거는 시장성이 없거나 그렇죠. 기업의 그 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그렇죠. 무의미하다. 네. 정상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마중물 형태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5년을 정부 지원받고도 살아남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그래서 5년 동안 정부 돈 빨아먹고 폐업시켜 버리는 그런 악용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 이런 소위 우리 쪽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 주변에 많이 있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하면서 네. 지금 폐가만 시켰어. 근데 열의가 있어 좋은 일 많이 해놓고 폐가하기 싫은 것 같아. 지금. 네, 근데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이제 뭐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 사회적 기업 제도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를 좋은 분들이 잘 활용해서 하시면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제도가 예. 부족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 정신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장은 52초래요. 아, 그리고 이사장은 여성이 하시면 또 여성가족부 이쪽을 통해서 여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 여성기업이야. 좋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돼요. 그러면 CEO가 여성인 거야. 그래서 여성기업도 별도의 지원이 있어요. 여성기업 지원 혜택은 제가 하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협동조합의 대표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 혜택도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훌륭하다. 네, 잘 상의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중앙부처는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 어? 안전. 공세행위를 안 하고 축하면 그러겠어. 중앙부처 어디로 할 건지 선택하시고. 네. 뭐 중앙부처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누구도 혼자서 결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결정해놓고 댕구리도 그랬는데 댕구리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기로 다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과 세상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여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보건복지부에는 돈이 안 나오겠다. 돈벌이가 안 돼요.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시원찮은 거야. 돈벌이가 여기는 안 되니까 결국은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가라. 그러면 고용노동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은 그것도 싫고 막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직 변경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 확실하니까 딱 정하시고 나중에 사람과 세상과도 상의하시고. 55세. 그리고 이제 CEO는 여성. 네. 모든 것이 겁니다. 네. 그런데
계획서, 사업 계획서 세우셔야 되고요. 사업 계획서 세부 사업 계획.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그 뭐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그런 양식 좀 해서 세부적으로 채워 나가고 수입 지출 예산서. 요거 또 함께 누군 초안을 잡는 거는 누구 이제 한 사람이 잡겠지만 그거를 이제 공유해서 같이 다듬어 나가고. 근데 구비 서류 쭉 점검하고 이런 거. 이거를 이제 다음번에 그 추가 신청을 하면 별도 신청 안 해도 된다네요. 그냥 추가 신청을 또 거기다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된대. 아까 물어봤대. 예, 다 한번 해놓은 거로 다 했는데 다음번 더 하겠다 그러면 시간 날짜하고 이거 장소만 알려주면 정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계속 해나갈 의향이 있으시면 추가로 하겠다고 의향을 전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쪽에다가 더 하신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보실 거고요. 체크리스트도 쭉 뽑아서 체크해 가면서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따로 이제 질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거였는데 아까 다 설명이 됐었죠, 이거? 그다음에 지원기관. 아까 이제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 그다음에 사람과 세상,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로다 쿠비라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코어퍼레티브라는 거예요. 코어퍼레티브의 약자가 COOP까지만 해서 네 글자를 해서 이제 쿠비라고 해서 아이쿱 그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협동조합인데 유일하게 go.kr로 끝나죠. 이게 정부 기구인 거예요. 예, 정부 사이트고 여기 사회적 기업 진흥원도 or.kr이잖아요. 사람과 세상도 or.kr이고 여기도 or.kr이지. 경기도 사경센터도. 그러니까 go.kr 사이트가 가장 풍부하게 정부에서 한 건데 정부인데 실제로 사무실 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아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하고. 근데 주소가 똑같은데 빌딩 이름이 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하나생명이 1층에 있던가 그 새마을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이걸 들어가서 주소를 친 건데 네, 그 같은 건물에 이런 게 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6, 7, 8층 근데 전화번호는 다 달라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 사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에 웬만한 서식들이 다 여기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식들이 이걸 함께 이제 채워 넣어가야 되는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앞으로 함께 공부할 것들, 함께 이렇게 할 얘기들을 제목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걸 전체를 하겠다는 게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